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 이른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른둥이 출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이 이른둥이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관님 배지 또 새로운 배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랑의 열매 또 아래 있는 배지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1월 말까지 60일 동안 그 모금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3% 정도 늘은 4,497억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오늘 마치 2시에 그 행사가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온도탑이 있는데요. 이게 1%씩 올라갈 때마다 온도도 1%를 올라갑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5%가 돼가지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춥고 힘들수록 더 사랑의 손길이 더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이제 달고 이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달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른둥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른둥이였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셨고 2.3kg신데 아마도 그 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태어났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많다고 하시고 지난 행사를 하실 때 지금까지 많은 행사를 다녀봤지만 진짜 내가 가장 가슴 닿는 행사는 오늘이 최고였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른둥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나왔는데 교정 연령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교정 연령이 뭐지 궁금했거든요. 어떤 연령인가요? 교정 연령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통 분들은 40주가 돼야만이 태어나는데요. 그 전에 태어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있는 건데 이 교정 연령을 하기도 하고 저희는 뭐 따라잡기 연령이라고 하겠는데 제가 판넬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만사가가 보통 40주에 태어나는 아이들인데요. 그럼 태어나게 되면 그때 태어날 때 시점의 연령을 생후 연령이라고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렇습니다. 연령이죠. 보통 40주잖아요. 그런데 이른둥이 이제 옛날 말은 미숙아죠. 보통 32주에 태어났다고 치면은 이때 태어나게 되면 40주에 태어난 것보다 빨리 태어났잖아요. 이때가 교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태어났을 때 나이를 보게 되면 교정 연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네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28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쌍둥이는 27주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빨리 태어나게 되면 그만큼 세상으로 빨리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출생 연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어린이집 갔을 때 보통 이 32주가 되게 되면 40주면 벌써 8주, 2달 만에 태어나게 되고 그 칠삭둥이 같은 경우는 3개월이니까 이게 몇 주입니까? 28주에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가도 치우게 돼 있고 유치원 가도 치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가 이것을 지금 출생 연령으로 하지 말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정 연령으로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원래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난번에 그거 보셨죠? 저 예랑이라고 해가지고 269g 애가 4월 10일 날 금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1월 5일 날 3.1kg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25시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보게 되면 벌써 15개월이 앞당이잖아요. 그런데 15개월은 교정기간으로 보고 40주에 태어난 걸 보고 그때부터 모든 서비스도 해주고 더 해주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60주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비스 60주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이때부터 해야 되는데 앞으로 땡겨서 하게 되면 이때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교정기간은 어디에 있냐면
인큐베이터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것은 교정 연령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른둥이 특화 지원 대책이 나온 게 역대 처음이라고 하는데 처음입니다. 네, 좀 예, 예. 어떤 계기로 좀 나오게 됐을까요? 예,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가 0.72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에가 다행히도 이렇게 지난해보다도 한 1,200명 더 태어나가지고 원래 0.68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마도 0.74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도 많이 태어나겠지만 정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7월 달에는 우리 난임 다둥이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난임에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이렇게 25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당 25 해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그 가입력 검사라든 모든 걸 다 해주게 돼 있고 그 뒤에 만들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보호출산제입니다. 지난번에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경우에는 그걸 1308로 전화 주시게 되면 그 아이들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 만들었는데 그 뒤에 제가 이렇게 국회 토론회 갔더니 이른둥이도 10명 중에 1명은 이른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른둥이 대책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이른둥이에 나왔던 전문가도 만나보고 또 부모님도 만나보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은 게 필요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만들게 됐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교정 연령 같은 경우도 그건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대책은 정말로 이미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겠지만 태어난 아이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른둥이 대책도 이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이른둥이 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된 어떤 계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이른둥이들이 상당히 요즘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른둥이 대책을 만드는 지금 시점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대책이었다. 그러니까 그 배경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른둥이가 뭐냐면 이른둥이는 사실은 37주 미만에 네. 빨리 태어나는 경우죠. 그런 아이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2.5kg 미만의 그런 이렇게 키로수가 많이 안 나가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른둥이로 치면은 이 아이들이 대체로 진짜 아까 12%쯤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이 맞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혹시라도 1kg 미만의 그런 극위험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도 사실은 그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애들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로 아까 그 교정기간, 빨리 태어난 기간은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빨리 양수가 빨리 터진다라든지 또 여러 다태아 있잖아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우리 과천의 넷쌍둥이 같은 경우도 28주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바로 이렇게 크지가 힘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것이 합병증 위험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다 병원에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발달이 늦기 때문에 다시 병원에 오는 비율이라든지 또 발달 장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이른둥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래는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빨리 세상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을 저희가 잘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책이 정말 필요한 그런 사회라고 네, 예.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잘 인큐베이터 속에서 치료를 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건강한 아이로 클 수 있는 예, 그런 예, 예. 환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원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면 분만 의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 내용도 좀 담겨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산부인과가 두 가지입니다. 예. 산부인과 제가 2,600개가 있지만 산과하고 부인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과는 아이를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부인과는 여러 가지 그 부인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난임도 부인 쪽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요즘 그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은 그 요즘 뭐 피한성이라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응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산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언제 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산부인과 의사들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56세쯤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산부인과에 대한 여러 가지 수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사실은 제왕절개 비율이 높습니다. 혹시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하고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6명이 제왕절개입니다. 아. 6명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제왕절개가 원래 카이사르 시저가 태어나서 제왕절개거든요. 예, 근데 예, 예. 거의 아주 없었는데 요즘은 정확하게는 64%가 제왕절개로 납니다. 상당히 많군요. 그러니까 두 아이 중에 한 명 이상이 제왕절개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숟가락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왕절개 나게 되면 의원 같은 경우가 185만 원을 주고 있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95만 원까지 해주게 돼 있고 혹시라도 고위험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 양수가 터졌다라든지 또 태반이 역류됐다라든지 네. 또 이게 아이가 나오는 것이 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72만 원까지 저희가 수가를 올렸고요. 또 하나는 자연분만 같은 경우 36%인데 이 같은 경우도 79만 원이 보통 포괄수가입니다. 그런데도 네. 혹시라도 수가 같은 경우 189만 원 정도로 더 많이 올리고 또 고위험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양수 파일이라든지 태반이 박리될 경우에는 우리가 266만 원까지 이렇게 수가를 많이 올리게 됐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중증 산모들 있잖아요. 네. 이 모자센터 같은 경우가 중앙에 2개, 권역에 22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33개를 만들어가지고 충분하게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증 모자 의료센터도 이제 두 그렇습니다. 곳을 새롭게 신설하는 그런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왕절개라든가 이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제왕절개를 하시기 때문에 제왕절개 산모가 뭐 고위험 임산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중에서는 고위험 임산부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코로나를 오래 했지만 옛날 코로나 때는 100% 제왕절개입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에서 걸려가지고 온 산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분만 직전이잖아요. 그럴 네. 때는 바로 이렇게 산모들에 대해서 바로 수술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수술할 병원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5개 큰 빅5라는 병원에 부탁을 해가지고 특히 주말에 아이를 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번에는 그때 처음에 삼성병원, 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네. 연대세브란스, 또 카톨릭대를 통해 가지고 응급 당번병원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사실은 제왕절개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필요해서도 하게 되지만 사실 많은 것이 그 늦은 결혼과 난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 옛날 같은 경우는 30이 넘게 되면 보통 만산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평균적인 그런 것이 한 35세 넘는 것이 3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33세 넘는 것이 초산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난산이 많기 때문에 이 제왕절개 많이 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내가 꼭 요 시간에 낳고 싶다. 그런 산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64%가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왕절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른둥이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합병증 위험도 좀 크고 추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의료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대책도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정말 이렇게 지난번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580g 된 저체중아가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한 반년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장염도 애가 앓고 그래가지고 3억 3천만 원 정도의 부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억 700만 원 정도는 건보에서 해주고 나머지 한 2,3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1,000만 원까지 맥시로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00만 원까지 내가지고 본인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체계와 제가 잠시 모자보건센터 이송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그 아이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119에서 다 병원으로 전화를 했었잖아요. 네. 그 전화를 해가지고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튕겨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판단 비춰봐 주시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설명 말씀 듣고 이 모자 의료기관 이송 진료 협력 체계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료비 같은 경우가
이 건보라든지 또 비급여 전문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하는 것을 지금 2천만 원으로 2배의 인상을 했고요. 아까 다수성대 같은 경우도 2천만 원까지 의료비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3천만 원쯤 이 의료비가 나왔는데 건보에서 3억 700만 원 정도를 대주게 돼 있고 2,300만 원인데 기존에는 1,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2천만 원을 주기 때문에 3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비춰주시면 우리가 저기 이송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응급 고위험 임산부가 지금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다니던 병원에다 보통 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 저기 119 타고 가잖아요. 그럼 권역별 응급 한라인에서 이수 상담을 해주고 치료 기관을 결정을 해줘가지고 여기는 자기에 있는 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으로 혹시라도 여기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권역별에 있는 다른 권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주게 되겠고요. 여기는 모자 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야 여기에는 지금 몇 명이 있구나, 여기는 몇 명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기존에 119를 통해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안 된다, 여기 안 된다 해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뺑뺑이를 없애게 되는 그런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응급하고 위험도가 높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각별히 별도로 이런 또 지원 이송 진료 협력 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른둥이에 대한 말씀 계속 이제 또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관리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 미수가 지속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있잖아요. 그 퇴원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그 퇴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주로 간호사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은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는 6군데.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수원이 되고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너무나 효과가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미수가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그전에는 70%밖에 안 됐는데 85%가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수가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양육이라든지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뭐 성장 발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매우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점이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지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진료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서비스가 좋다 해가지고 원래는 25, 26, 27 계속 되게 돼 있는데 빨리 땡겨가지고 내년부터 10군데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우리 서울대 김희영 박사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이런 미수가 부모님들은 이것을 서비스를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문 코디네이터가 자기가 애가 지금 뭐 2.5kg, 3kg 돼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와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매우 좋은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는데 이른둥이를 위해서 외래 진료비 경감 기한을 확대해주는 방안도 좀 시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현주 기자가 의료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군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저기 앞에서 교정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실상중이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인데 앞에부터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3개월 땡겨서 받는 건 좋지만 애가 사실은 출생 연령으로 40주 됐을 때는 이 뒤에가 3개월이 땡겨지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 연령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28일 동안 4주 동안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4주가 지나게 되면 이것이 저희가 만 5년까지 5%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출생 일시로 하게 되면 5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출산중이 같은 경우는 3개월이 땡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땡겨지지 않고 원래 태어날 40주를 기준으로 그냥 계속 이어지게 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를 산모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도우미를 보내는 건데 이거는 180일쯤 되게 돼 있지만 이걸 2년 동안 그렇게 해주게 돼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난임 다둥이시대 했을 때 그전에는 최대 2명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있던 4명 다태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명을 다 보내는 걸로 했고 혹시라도 가보니까 아파트가 25평입니다.
그 4명이 있으면 너무나 이게 복잡하고 북적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신생아 가게 되면 2명한테는 50%를 가산을 주겠다는 것이 됐었고요. 또 하나가 아이 돌보미가 종일제인데 하루 3시간 이상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36개월로 돼 있는데 이건 최대 40개월, 4개월을 제가 늘렸습니다. 여가배상에 돼 있는 거고요. 또 출산휴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하고 있는데 열흘을 더 줘가지고 10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금 3개월이 칠삭둥이한테 땡겨지게 되면 계속 3개월이 땡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태어나기도 힘든데 약하게 태어날 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가서도 계속 3개월씩 땡겨지게 되면 가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 연령에 맞게 출생한 40일주에 맞게 그때부터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하위 연령의 출생 시기보다는 좀 늦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빨리 태어나가지고 있고 그 애들이 인큐베이터 들어가도 힘든데 그냥 아이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가서 계속 유치원에 치고 어린이집에 치고 또 학교 가서도 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맞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내년부터 바꿔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 연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교정 연령을 다른 식으로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따라잡기 연령이라도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교정이라는 개념이 좋은 개념이지만 혹시라도 교정이라는 개념이 또 나쁜 의미의 개정도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 연령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정 연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른둥이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찍 나와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또 잘 자라고 또 그래서 출생돼서 또 자라나가는 그런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때 태어난 아이들보다는 좀 다르죠. 어떤 건강이나 어렵죠. 발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그동안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 저희가 지금도 아이사랑 포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아이사랑 보육 포털이 있는데 거기에 육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 더 들어가시게 되면 이른둥이라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렇게 28,000명 정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른둥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산 진찰을 받고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접종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런 걸 해가지고 그 병원에다가 이 가이드북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있는 NICU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ICU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N은 뉴번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NICU에 나오는 분들이 아이들이 보통 보면 한 7,200명이 됩니다. 여기는 더 힘든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별도로 가이드북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른둥이로 태어나는 부모님들이라든지 혹시라도 태어날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아이사랑 포털에 가시게 되면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것이 많이 있고 두 번째로 28,000명이 이른둥이 태어난 분들에게 대해서는 병원에서 그 가이드북을 그리고 NICU 중환자실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나오는 분들은 그 병원에서 그렇게 그런 전문화된 그런 가이드북을 통해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제가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책을 안 받고라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 키우는데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책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있죠. 뭐 삐뽀뽀뽀 119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이른둥이 각종 지원 대책들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